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바로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입니다. 자,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저번에 주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선과 이렇게 전체 표현법 그리고 표정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시선은 10초 이상 정도 그리고 아이의 시선에 따라 이야기하고 한 단어나 사물 문장 등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며 아이의 시선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표현법은 몸과 행동을 사용해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결합한 몸짓 언어가 중요하고요. 또 표정과 자세에서는 엄마의 나쁘다, 좋다를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웃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이기 때문에요. 꼭 지켜주시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시기와 감각 그리고 부모 역할,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시기, 감각, 부모 역할. 정말 뭐가 좋아? 어떻게 해야 할까? 시기는 언제 해야 하고 왜 중요할까? 또 어느 감각을 먼저 깨우쳐야고 또 유지해야 하는지 정말 좀 많은 고민이실 거예요. 또 부모 역할이라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주실 텐데요. 좀 오늘 한번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깊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깊게 한번 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같이 궁금하셨던 이야기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기와 감각 그리고 부모 역할 이 세 가지 중요 이 느낌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시기 왜 중요한지. 평생 동안 쓸 말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이때가 바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첫 번째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요. 평생 동안 쓸 말을 배우는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소근육의 발달과 함께 대뇌 발달이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뇌 활동 영역이 아주 커지는 거거든요. 두뇌 발달에 아주 천천히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고 한 번 놓치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주변 친구들과 형성 문제에서도 우리 아이 스스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아이가 내가 이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좀 말을 좀 천천히 하게 되고 좀 잘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이때 특히나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따라 해봐. 이거 해봐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단어 카드라든지 아니면 놀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지수도 지금 시준이라는 친구와 대호라는 친구와 은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시준이를 말할 때도 오늘 눈누랑 놀았어 이래요. 시옷과 비읍 발음이 지금 정확해지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그냥 얘가 말을 한다는 거에 좀 관심을 더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는 이때가 좀 놓치면 힘들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두 단어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즉 얘기하면은 엄마 치즈, 아빠 안녕, 이모 언니 가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개월부터 조금씩 언어 감각이 호기심으로 생겨요. 그래서 18개월 정도 되면 이제 말문이 트이고요. 시트지가 셋을 좀 밑으로 내리시면 하단으로 내리시면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좀 높이 올려드릴게요. 자, 두 단어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즉 2살 때 정도 되면 조금씩 두 단어를 결합할 수 있고, 또 지시사항에 대해서 따를 수가 있어요. 엄마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뭐 기저귀 가져다 줘. 엄마 물 줘. 이런 식으로 좀 지시사항을 떠날 수가 있고요. 또 24개월 정도 되면 서너 개의 단어로 된 문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엄마 우유 줘요. 지수 배 아파요. 아빠 빠방 왔다. 지수 빠방 타고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로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 되면 이 말들을 좀 정확하게 듣고 엄마가 반응을 해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시트지 제가 위로 올렸는데 지금도 더 안 보이시나요? 네, 종이 더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많이 올렸는데 이 정도 보이시나요? 네. 네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울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단어나 문장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 형성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아이가 말을 할 때 잘 들어주고 아이의 말을 함께 문장으로 엄마가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수박 줘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복숭아, 엄마 우숭아 줘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나를 엄마 나나나 줘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이 따라하면서 나나나 줘가 아니라 바나나 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나 동요 같은 것도 이제 듣고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동요를 정확하게 다 단어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음율을 따라하는 거, 리듬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셔야 돼요.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에도 리듬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동요를 부르고 따라한다는 거는 그 리듬을 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청각적인 리듬을 많이 타게 되면 말하는 속도와 뭐 말하는 이런 느낌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감각들이 깨우쳐 주기 때문에 우리 동요나 그림책 보면서 따라 부르고, 또 그림책도 확실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선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먼저 읽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 단어에 대한 그런 호기심들을 채워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잘하고 계시죠? 뭐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이거를 정확하게 부르는 건 한 3세 되면 정확하게 불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 곰, 뭐 엄마 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만 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같이 불러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놀이와 언어는 동요 부르면서 그림책 보고, 그리고 같이 퍼즐과 이런 걸 하면서 이 단어와 연결을 하면서 놀이를 접목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따라한다는 거는 되게 좋은데요. 또 노래 같은 경우도 좀 자주 불러주시면서 함께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율동도 해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아기에게 이 시기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단어 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뭐 문장 만들기를 하는 건데, 단어 2개를 연결할 수 있고, 뭐 사자가 어흥, 빨간, 사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제가 강아지 얘기했어요. 특히나 강아지가 뭐라겠죠? 강아지 멍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아지는 멍멍 소리내요. 이렇게 엄마는 뒤에 문장까지 얘기해야 돼요. 강아지 소리는 멍멍. 지수야, 멍멍은 뭐예요? 그러면 강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강아지는 멍멍. 그리고 토끼는 깡총깡총. 깡총깡총 토끼.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초급에, 지금 우리 아이들 이제 막 관심을 가졌을 때, 의성어와 의태어가 했을 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씩 연결하는 게 좋고요. 이제 2가지의 단어를 연결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수야, 사과예요. 사과는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사과는 무슨 색깔일까요? 사과는 빨간색이에요. 지수야, 빨강 사과. 사과는 빨강색, 빨강 사과. 네, 이렇게 문장 두 개를 단어 연결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사과는 빨간색인데요. 주수야, 이 빨간색과 같은 게 어떤 그림이 있을까?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리고 자, 주수야, 소방차예요. 헉, 소방차는 무슨 색깔? 소방차는 빨강 색깔. 소방차는 빨강색, 빨강 소방차. 이렇게 단어 연결하면서 다시 자, 사과는 빨강색이에요. 빨강 소방차. 그리고 좀 더 잘하면 자, 소방차는 누가 출동을 할까요? 부릉부릉 소방관 아저씨가 함께 나와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사과는 빨간색 소방차, 그리고 소방차는 소방관과 연결을 되면서 이렇게 시옷 발음과 함께 단어들이 좀 보여주는 걸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가 눈에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쓰기를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눈과 소리로 함께 들을 수 있는데 같은 발음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문이 트이는 아이들 18개월에서 24개월, 25개월 지나면 이 비읍과 시옷 이런 발음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번 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18개월 이상부터 우리 아이들 이제 막 말이 트이는 그 시기부터 했고요. 24개월, 33개월 쭉쭉쭉 이어갑니다. 발달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성장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말을 더 정말 잘한다, 더 빠르다 싶으면 이거를 이제 문장을 두세 개가 아니라 세네 개를 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는 한 단어씩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단어 결합, 그리고 나서 되면은 세 단어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수야, 빨간 사과는 무슨 소리가 내요? 빨간 사과는 아삭아삭. 이런 식으로 좀 의성어와 의태어도 함께 들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단어에 결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감각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이게 두 번째 시기 있고 감각인데 그 중에서 음악을 자주 들려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한글을 깨우치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스피치는 2세 때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 따라서 특히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고 또 관심도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 시기에는 부모들이 아이의 감각적인 부분은 잘 깨우쳐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음악이나 동시나 동요, 책 등 청각 자극을 먼저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태교 때 아빠와 엄마 목소리 자주 들려주면 우리 아이가 좀 편안하고 태동도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렇듯이 아이에게 부모의 목소리만큼 좋은 청각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동요로 깨워줘요. 아침에 지수야 잘 잤어? 지수 오늘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먼저 들려주는 것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청각을 먼저 깨우치고 그리고 책이나 장난감들을 만지는 촉감. 그렇죠? 그러면 시각과 또 놀이를 통한 지각, 운동 능력 등을 함께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소근육, 대근육, 그 두뇌 발달까지 3단계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듣고 따라하기, 율동하기, 놀이하면서 색깔 말하기 이런 듯 자연스럽게 이렇게 언어 발달될 수 있는 감각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청각인 음율이나 멜로디, 리듬감을 익혀주면 단어나 문장 이해와 어휘력이 굉장히 빨리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듬감과 음율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들 같이 노래 동요 불러주면서 율동도 하고 또 단어는 매우 정확하게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표현이 있으면 표정과 시선과 전체 표현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자주 해주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데 노래를 잘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더 적극적으로 좀 들려주셔야 돼요. 평소에 좀 잘 안 들려주셨으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음율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따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고요. 저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저희 지수 때문에 동요를 굉장히 많이 불러줘요. 그래서 가장 쉬운 동요들을 불러주면서 율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노래를 부르면 동작만 따라해요. 뭐 나비하면 팔랑팔랑거리고, 네, 이런 식으로 노래만 빠빠빠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되니까 이제 같이 따라하면서 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지수 이러면서 지수가 한다고, 자기가 노래할 거니까 엄마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많이 놀아주세요. 어떻게 놀아주냐면 몸을 움직이면서 율동도 하면서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우리 아이가 대뇌 발달, 소근육 발달이 함께 움직여요. 손가락 쓰는 거, 발가락 쓰는 거, 무릎, 어깨, 말 쓰는 거, 이런 게 편하게 발달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훈련을 해주면 좋거든요. 혀끝, 목, 어깨,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도 함께 자극을 해주셔야 우리 아이가 말을 할 때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발음도 훨씬 더 정확해집니다. 네, 우리 엄마라는 직업이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일을 할 때는 정말 편하게 일하는데 집에 오면 너무너무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또 제 직업이 이 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말을 더 정확하게 잘하시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감각적인 부분을 좀 많이 깨우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이때 감정카드하고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실 때도 어떤 표정일까? 슬퍼. 와, 기쁘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장난감이나 혹시 인형 같은 걸 던졌을 때에도 지수야 아파. 아야 아프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카드나 단어들을 활용해 주면서 아까 제가 두 단어 연결해 줬듯이 이런 걸 활용을 해주시면서 같이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이건 놀아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아주는 거예요. 아이는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함께 있으면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활용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감각적인 부분 청각을 먼저 깨우치고 그 다음에 시각과 촉감, 그리고 대뇌 활동, 두뇌 활동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